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교과서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단원인데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도시구조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도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봅시다. 자, 먼저 도시 지역 분화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 여기 보면 성장하면,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기능이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 기능에 따라, 선생님 지금 기능에 따라 지금 두 번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역 분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거에 작은 도시였을 때는 공업 기능과 상업 기능, 주거 기능이 이렇게 한데 묶여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 시골 잘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에 가면 읍내에 뭐 상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공업은 공업끼리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 그래서 이쪽 지역은 공업 공단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쪽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다음에 이쪽 지역은 뭐 혼재되어서 나타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 분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분화가 되는가? 우리 책에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 분화 요인이라고 하는데, 지역 분화 요인은 크게 세 개입니다. 접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가 있고 지가가 있습니다. 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접근하기가 편하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자면 통행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그러니까 줄이면 접근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접근 가능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지역 분화가 나뉘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위치, 거리, 교통의 편리성, 통행 시간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당연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뭐더라? 접근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어디가 제일 좋느냐? 도시의 중심부가 주변부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도시의 중심, 우리가 도심이라고 뭐 조금 이따가 배우기는 할 건데, 여기는 이쪽에서도 가기도 좋고 여기서도 가기 좋고 여기도 가기 좋고 여기도 가기 좋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 가능성이 좋은 지역은 바로 어디더라? 도시 중심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 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대는 자, 토지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우린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땅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죠? 땅에서부터는 뭐 작물이 있겠죠. 그죠? 농작물. 그죠? 그럼 이 농작물을 팔게 되면 이거는 수익을 가져다 주죠. 이게 대표적인 지대입니다. 그죠? 그 작물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 다음에 또 지금 같으면 토지를 빌려줘서 받는 수익이 생기죠. 임대료라고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대는 자, 접근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지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지대 곡선이라고 해서 여기 곡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대 곡선은 당연히 접근성은 어디가 좀 높다고? 도시의 가운데가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도시의 중심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외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시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은 떨어지니까 지대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내려오더라라는 거죠. 그죠? 우하향하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기능에 따라서 기울기가 좀 다릅니다. 상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대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매우 급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업은 좀 상업에 비해서는 좀 완만하게, 주거는 더 완만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외곽에 있는 상점은 수익을 좀 적게 얻을 수 있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성로에도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우리 지산동에도 베스킨라빈스가 있죠. 근데 동성로에 있는 베스킨라빈스가 장사가 더 잘 되겠지. 왜? 거기에서는 나가는 임대료도 많고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우리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매우 급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지대의 곡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끊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요 마주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주치는 점입니다. 자, 요거는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이 마주치는 선에 있는데, 자, 요 거리까지는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의 기능을 입지를 시킨다면 누가 가장 이익이 많습니까? 주거는 요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공업은 요만큼 얻을 수 있는데 상업은 이만큼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상업 기능은 공업에 비해서는 이만큼, 주거에 비해서는 이만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중심에는 뭐가 상업 기능이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공업 요 구간을 보게 되면은 요 구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상업보다는 이만큼, 주거보다는 이만큼, 요 면적만큼은 공업이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업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나머지는 지금 여기는 벌써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그죠? 공업도 역시 마이너스 수익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공업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외곽 지역은 주거 기능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대 곡선에 따라서 이 기능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는 상업 지구, 그 다음에 공업 지구, 맨 끄트머리에 주거 지구,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가는 그냥 땅값이죠. 땅값. 를 의미하는데, 토지 가격, 접근성과 지대가 높으면 땅값도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높은 곳이 어디더라? 도심과 교통결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교통수단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교통수단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지점을 우리는 결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아무래도 지가가 높다. 동성로하고 우리 지산동하고 땅값을 비교하면 당연히 동성로가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가가 높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요 세 개는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이 지대와 지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지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제 임대료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면 당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대와 지가는 거의 동일시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지대도 높아지고 지가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자, 지역 분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역 분화 과정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집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은 집합할 때 쓰는 집입니다. 모인다 이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집촌 얘기했었죠. 그죠? 모인다라는 것도 어디로? 가운데 중심으로 모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능이 집심 현상을 나타나느냐? 지대 지불 능력. 자, 지대는 아까 뭐였지?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죠. 근데 그거를 요즘 현대말로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표현하면 임대료죠, 임대료. 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대 지불 능력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애들은, 즉 어떤 거? 상업, 그다음에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은 임대료가 비싸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애들은 어디로? 도심으로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반대로 이심, 이사 간다는 거죠. 그죠? 중심에서 이사 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그러니까 높은 임대료를 비싸서 줄 수 없는 그런 애들, 그런 기능. 자, 주택,
우리가 너무 비싸면 땅값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거기에 살기가 되게 빠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든지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은 부지가 엄청나게 넓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비싼데 들어간다면 또는 땅값이 비싼데 들어간다면 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떠나 주변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지대곡선이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이렇게 도심과 공업지구와 주거 기능이 있는데 이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심으로 지금 여기 보면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도심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고요. 반면에 이 공장 여기 보면 요 공장이라든지 도심은 땅값이 비싸서 안 되겠어라고 하고 학교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따라 외곽으로 가야 해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이죠. 쾌적하고 싼 외곽으로 가야지 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집심 현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심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기능에 따라서 집심과 이심 현상이 해가지고 지역은 분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